반갑습니다. 조렉스입니다. 금일은 12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7시 50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다음 주에 있을 장을 좀 준비를 하면서 단타 종목과 중장기 종목 한 종목을 좀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좀 하면서 영상 녹화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대비해서 영상을 좀 자주 찍는 편이기는 하고요. 구독자가 800명 남짓에서 900명 이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1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000명을 25년도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보탬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재와 그다음에 악재 해소가 되는 한 주였는데요. 악재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론과 그다음에 일본 금리에 대한 인상, 그다음에 옵션과 선물 만기일 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악재가 있었는데 전부 해소가 된 상태죠. 해소가 되면서 그게 크게 더 악재로 작용을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장이 더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악재가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코인 시장부터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나스닥 현물, 그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산타랠리라는 게 있는데요. 산타랠리라는 기준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3-4일 거래일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내 시장까지 좀 영향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시기가 악재가 해소된 시기에서 시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다수일간의 조정이 많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면서 저는 우상향으로 국내 시장은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와 1월 초순까지는 아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면서 종목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중장기 종목으로 갈 종목들은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에 또 호재거리가 하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또 저점을 다지고 마지막에 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장막판에는 2%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종목들은 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설명드리는 이 종목하고는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과는 좀 별개로 봐주시는 게 맞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매도를 할 예정이고,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한 1월 초까지 가져가 볼 단기 종목이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또 들고 가야 될 그 관심 목록으로 등록을 해야 될 제약바이오 종목을 한 종목 더 들고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 종목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들고 갈 단타 종목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녹화를 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야 될 종목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 녹화를 2개 진행할 예정이다. 성향이 다른 종목이니까요. 같은 종목으로 확인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또 그전 영상에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는 중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과 삼성단제약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참고해서 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왔을 때는 정책적으로 테마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통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미는 종목, 정부에서 어떤 섹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좀 언급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미국발에 대한 AI 관련주라든가 전력 설비 이런 것도 다 AI에 관련되겠죠.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저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는 많이 올랐고요. 더 올라갈 부분이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의 좀 갭이 있어요. 코스피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왔고 또 4,200포인트까지 찍는 여력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약간 조정 구간에 있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1,02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데, 그걸 단기적으로 올리려고 하면 코스닥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코스닥을 좀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안을 뭐 마련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어떤 정책을 실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태고, 그러면 코스닥에 대한 시총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지금 1 위부터 거의 15위까지에 포진돼 있는 그 시총 순위의 섹터를 본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 그 오류를 범했는데요. 로켓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로봇 섹터. 그다음에 일부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 등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코스피를 좀 팔기 시작하고요. 코스닥을 사기 시작했는데 제약 바이오 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최근에 많은 조정이 나왔었는데 단기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연기금, 특히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연기금 금액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같고, 또한 삼천당제약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지금 금융투자 쪽이나 기관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제약바이오 종목이고,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PBR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BR이 저평가가 돼 있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PBR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과 정책적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 담을 수는 없어요. 알테오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뭐 어떤 식으로 뭐 진행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 내에 제가 차트라든가 일부분만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좀 제외를 시키고, 이제 수급 부분과 이제 지금 현재 차트상 부분만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냐,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큰 테두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부분에서 시총이 큰 종목만 건드린다.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기업,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기업만 건드린다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부분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많이 떨어졌었을 때 이후로 12월 17일자 이제 수요일부터죠. 수목금 3일간의 수급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수급의 현황을 좀 살펴보신다면 뭐 프로그램, 금융 투자, 보험, 투신 다 들어왔는데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은 연기금 쪽이고요. 연기금 쪽이 많이 들어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반등에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재도 좀 해소가 된, 전체적인 시장의 악재가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차트를 보신다면 우상향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기조로 가고 있고, 또한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살펴보신다면 23년도부터 24년, 25년 추정치까지 계속 매출이 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분기로 살펴보신다면 26년도 3월 달에도 예상 추정치가 지금 25년 12월에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늘고 있는 추세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매출과 차트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알테오젠에 대한 차트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란색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살피는 변곡 구간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지지와 저항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그 공부를 좀 다시 하고 오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 구간,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또 이런 부분이 지지가 되는 건데,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저항대 부분에 대해서 근접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들어오느냐, 그 어떤 수급의 주체들이 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저항대를 뚫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추세대를 살펴보신다면 이 검은색 추세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현재 구간에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중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이 부분에서 좀 강한 베팅을 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베팅을 할 예정이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여기와 여기까지가 있다. 여기까지가 있다. 그래서 짧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으로 보인다. 그 정도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테오젠에 대한 설명이 좀 짧더라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트적인 부분하고 수급하고 이 회사가 뭐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드릴 거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좀 찾아보시거나 공부를 개인적으로 좀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천당제약이고요. 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을 올릴 때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식구들이 이 종목을 좀
많이 들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저는 "한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한번 드렸었고, 이런 부분이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은 다시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쪽에서 매도를 했다가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고 지금 매도한 금액의 본전가 정도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우리 회사 직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좀 추세대를 위로 올려볼까요? 추세대를 위로 올린다면 한 이 정도 선까지, 이게 오버슈팅이 나왔던 자리인데, 이 종목도 지금 3천당 제약으로 되돌아가 보신다면 수급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수급 현황을 보신다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에는 같이 담았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담았고,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다 들어왔는데, 조금 아쉽게도 이 종목은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권 이쪽이 많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과 금융투자는 기관 중에서도 단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기금은 좀 중기로 들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프로그램과 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은 저는 알테오전과 삼천당 제약은 단기적으로 계속 들고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금융투자나 연기금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재무적인 부분이에요. 알테오젠은 돈을 버는 회사긴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턴어라운드가 된 회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9월까지 보신다면, 뭐 다음 분기나 12월 분기나 1월 달까지 분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5년 6월 대비해서 5년 9월을 보신다면 매출이 좀 증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된 상황인 데다가 테마가 있어요. 이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있는데, CDMO 테마가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 관련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에 관한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12월 말 연말에서 1월 초 사이에는 우리 회사 그 식구들한테 한 30만 원까지는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저항대예요. 저항대인데 뭐 강한 거래량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항대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강한 거래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고점까지 가거나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부터는 삼천단 제약을 좀 사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그 바람에 올라타야 된다, 파도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지금 코스닥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 계속 달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세계 시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산타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 상황에서, 코스닥의 시총은 제약바이오에 거의 밀집해 있다. 그 안에서 테마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그게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전과 12인 종목인 삼천단제약,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영상은 제가 광동제약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단타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중장기로 들고 가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 새벽 동안 요약을 했는데, 그거는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요약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1000명이 다 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도움을 좀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